우리 이제 평면 좌표 내용을 공부를 해볼 건데, 교재는 정석. 우리 정석으로 수업을 할 거고, 페이지는 7쪽. 평면 좌표. 이쪽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일단 대단원 내용이 뭐냐면은 도형의 방정식이거든. 그래서 우리 직선의 방정식을 배울 거고 원의 방정식을 배울 거고 그다음 그것들을 이제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하고 하는데 그 전에 그냥 간단한 이제 직선 도형 배우기 전에 점과 점 사이 거리, 점에 관한 것들, 선분에 관한 것들 그런 걸 좀 더 공부를 해볼 거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렇게 수직선이지 수직선. 이거는 쉽게 생각해서 그냥 X축 하나만 있는 거야. X축 하나만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 X축 위에 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 X1, X2 이렇게 있는데 그럼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이 두 점 사이에 거리를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그래서 우리 거리가 영어로 디스턴스잖아.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그래서 앞글자 따라서 거리 하면 D라는 문자를 많이 쓰고 그러면 이 거리 D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우리 그냥 이렇게 그림만 봤을 때는 어때? 항상 오른쪽에 있는 게 뭐한 거야? 수직선에서는 더 큰 거, 그치? 큰 거. 그래서 우리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면은 무슨 수가 나온다? 양수. 그래가지고 우리 그림상으로는 거리를 구하고 싶으면은 얘가 x2고 얘가 x1이면 x2-x1을 하면은 뭐를 구할 수 있다? 거리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근데 실제로 쌤이 그냥 쓰기를 임의로 이렇게 쓴 거지 두 개가 자리가 바꿀 수도 있잖아. 근데 그래도 우리 거리는 항상 무슨 값이어야 돼? 양수, 그치? 거리는 항상 양수여야 되거든. 그럼 우리 양수를 보장해주는 기호가 하나 있는데 뭐 해주면 되지? 무조건 양수인 값이 있어. 얘를 해주면 무조건 양수가 돼. 맞아.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을 딱 씌워주는 게 정확한 공식이 된다. 그래서 우리 거리 사실은 혹시 절대값의 정의 기억나? 절대값의 정의. 절대값의 의미가 뭐였냐면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였거든. 응?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리라는 얘기가 나오면 앞으로 예진이, 유진이가 뭐를 생각을 했으면 좋겠냐면 절대값을 씌울 필요가 있겠다 그 생각을 하면 돼. 참 선생님 중요한 게 개백문이 근데 없다 그지? 그럼 오늘은 책에 필기를 하고 선생님이 말한 내용 중에 볼 게 있으면 얘기할 게 있으면은 8페이지 앞에 거는 간단한 내용이라서 여기 필기를 하고 예진이가 있나? 개별명 유진이가 거기 보면 쌤이 지금 이거 딴 책인데 책을 보면은 중간에 필기 노트가 있어. 그래서 필기 노트에 필기를 하던지 아니면은 책에 필기를 하면 돼. 알겠지? 수업 시간 내용은.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거는 이제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 거리고 근데 우리는 이제 관심 있는 거는 보통은 뭐냐면은 이거지. 좌표 평면을 도입을 했을 때. 그래서 축을 하나 더 들고 오는 거야. 그럼 이게 뭐가 된 거냐면 예진이랑 유진 그놈이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얘기 들어봤지? 그게 뭐냐면 축이 하나씩 는다는 거거든? 저렇게 축이 하나 있으면 1차원 우리가 축을 하나 더 들고 와서 이제 2차원 그래서 뭘 만들 수 있냐면 면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고 여기서 축을 하나 더 들고 오면은 이제 몇 차원?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그치? 입체가 되는 거지 입체가 되는 거고 우리는 관심 있는 게 이 좌표평면 위에 두 점 사이 또 거리가 궁금하단 말이야. 여기를 쌤이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면은 요 점을 X1, Y 요 점을 X2, Y2 자 이렇게 쓸게. 그럼 우리는 또 관심 있는 게 요 두 점 사이 거리거든.
자, 그러면 이거를 그냥 우리가 구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아는 걸로 구해야겠는데 요거를 이제 뭘 만들어 버리냐면은 여기 수선의 발, 여기 수선의 발 탁 떨구고 그 다음에 요렇게도 수선의 발을 탁 떨구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 여기 x 좌표는 똑같이 얘랑 똑같이 뭐가 되겠어? x1이 될 거고 요거는 x2가 되겠지. 그러면은 방금 사실 한 거거든? 이건 이제 수직선 위에 두 점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거리가 절대값 x2 마이너스 x1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지?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여기도 수선을 하면 여기 y좌표는 똑같이 y1일 거고 여기는 y2가 될 거란 말이야. 이것도 똑같이 거리를 절대값 y2 마이너스 y1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우리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어때? 또 같을 거고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또 같을 거거든? 그럼 우리가 요 길이랑 요 길이를 알아냈어. 근데 이거는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 삼각형이니까 우리가 뭘 쓸 수 있다? 직각 삼각형? 피타고라스. 그래서 우리가 피타고라스를 쓰는 거지. 그래서 B제곱은, B변 제곱은 절대값 x2 마이너스 x1 전체 제곱 더하기 절대값 y2 마이너스 y1 전체 제곱 해가지고 피타고라스를 써서 우리가 공식을 이제 알아내는 건데 근데 너네가 또 이러면 근데 절대값 제곱이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공수 일할 때도 가끔 나오거든? 응? 근데 우리 어차피 지금 절대값이 있지만 뭐를 해? 제곱을 한다 그지? 그럼 제곱을 하면은 어차피 양수도 제곱을 하면 뭐가 되고? 양수가 되고 음수도 제곱을 하면 양수가 되니까 굳이 절대값이 있을 때는 제곱을 할 때는 절대값을 없다고 생각해도 돼. 요거는 우리 써놓을까? 그래서 우리 문제 풀 때도 가끔 쓰거든요. 그래서 유진이랑 예진이가 요렇게 바꾸는 것도 되지만 요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어. 양쪽으로 다 돼요. 그래서 우리 공수일에서 이런 문제 풀잖아. x제곱 마이너스 2절대값 x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방정식을 풀래. 그럼 우리 원래 어떻게 해야 돼? 절대값 있는 방부등식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를 나눈다? 범위, 맞아. 범위를 나누거든. 원래는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요거 뭐 되는 값, 는영 되는 값 기준 잡아서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 해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그럼 너네가 절대값 문제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귀찮아서 쌤이 생각했을 때는 왜냐면 같은 계산을 몇 번 해야 돼? 2번 해야 돼. 뭐 해서 범위 나눠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는 0보다 작을 때 그래서 2번 해야 되니까 쌤은 사실 맨날 그 이제 언니 오빠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절대값 문제 어려운 거 아니고 귀찮은 거다. 네, 귀찮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귀찮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우리 방금 절대값 x 전체 제곱이 x 제곱이랑 같으니까 여기다가 거꾸로 뭘 해도 상관없어. 절대값 씌워도 상관없다 그지?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공통부분이 생긴 거야. 공통부분. 우리 방부등식에서 복잡해. 공통부분이 있어. 그럼 뭐 하자고 했어? 치환해서 풀 수 있다고 배웠다 그지? 그럼 우리가 굳이 이 절대값을 귀찮게 범위를 안 나누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에 쓸 수가 있으니까 이건 같은 표현인 거 알아두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는 이제 우리 절대값을 그냥 무시해도 된다는 거지. 절대값을 그냥 이렇게 무시해서 상관없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이 거리 d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거리 d는 루트 거리가 양수 그지? 그래서 x2 마이너스 x1 전체 제곱 더하기 y2 마이너스 y1 전체 제곱 이렇게 공식이 나온 거지.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억해. 두 점의 좌표를 줘. 그럼 우리 이제 뭐 구할 수 있다? 거리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여기서 뭐 해? 얘들아 공식에서 제곱하잖아. 제곱하니까 원래 쌤이 이걸 순서를 맞췄었거든. 이게 이쁘니까. 근데 어차피 제곱을 할 거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3을 제곱을 하든
마이너스 3을 제곱을 하든 어차피 둘 다 똑같이 얼마야? 9기 때문에 여기서는 순서는 중요하지는 않다. 순서는 중요하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배웠는데, 그러면은 쌤이랑 밑에 보면 8페이지 보면 보기 1번 있거든? 보기 1번에 우리 수직선 위에 그거는 좀 쉬우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한번 써볼게. 필이 잘 보여? 쌤 봐도?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썼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실제로 공식을 써서 해볼 건데, 그럼 일단은 루트 이렇게 되는데, 결국에는 x는 x 좌표끼리 모으면 돼. 맞아. 차를 모으면 돼, 그 차. 그래서 굳이 여기 대입한다 생각하지 말고 x 좌표끼리 차를 봐. 2랑 6은 몇 칸 차이나? 4. 그치, 4칸 차이 나니까 4제곱 하고, 그 다음에 1이랑 4는 몇 칸 차이나? 3칸. 그치. 그래서 3 해서 뭐 씌우면 돼? 루트 씌우면 되는데, 그럼 여기는 루트 25니까 정답이 5가 되겠다, 그치? 근데 얘들아, 봐봐. 쌤이 그림 그렸는데 아까 무슨 삼각형 생겼어? 직각삼각형 생겼다, 그치? 우리 직각삼각형 하면 생각나는 게 피타고라스잖아. 우리 피타고라스 할 때 요거는 그냥 선생님의 소소한 그 머릿속의 팁인데, 피타고라스 할 때 뭐 배우냐면 피타고라스의 수를 배운단 말이야. 그래서 잘 나오는 게 방금 나온 것도 3, 4, 5, 그 다음에 5, 12, 13, 그치? 그래서 요런 애들이 나오면은 차를 봤는데 3이랑 4네? 그럼 걔는 피타고라스 수에 의해서 뭐일 수밖에 없다. 5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 5랑 10이야? 그러면은 계산 안 해도 13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써먹을 수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요것도 보면은 3이랑 마이너스 6은 몇 칸 차이나? 9칸. 그치, 9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2랑 4는 6칸 차이 난다, 그지? 그래서 6제곱 해서 또 루트를 씌워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건 차를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 그러면 계산해주면 루트 81 더하기 36 루트 117이 될 건데, 우리 루트면 항상 뭐 조심해야 돼? 밖으로 숫자 끄집어낼 수 있는지 봐야 되는데, 요거는 뭘로 나눠 떨어지지? 117. 일단 2는 아닐 거고. 우리 요것도 엄청 많이 쓸 거니까 다시 해볼까? 우리 117 홀수 같은 거는 딱 뭐로 나눠 떨어지는지 잘 모르겠잖아. 그럼 쌤은 항상 뭘 해보냐면 다 더해봐. 다 더해보면 1 더하기 1 더하기 7 하면 얼마야 얘들아? 9지. 그럼 얘는 9의 배수야. 그게 9의 배수랑 3의 배수의 특징이야. 그래서 합해서 갑자리 수를 합해서 3의 배수거나 9의 배수면 그거는 뭐가 된다? 3의 배수 혹은 9의 배수가 된다. 그럼 얘는 9니까 9의 배수. 그래서 9로 나누어 떨어질 거거든? 그럼 해볼까? 117을 나누기 9 해보면은, 그래서 우리 딱 나누어 떨어진 거 볼 수 있지. 그래서 얘는 9 곱하기 우리가 13이니까 9를 끄집어내서 3루트 뭐라고 쓸 수 있다? 3루트 14.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한번 써봤고, 우리 다음 페이지에 기본 문제 1-1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제가 책에서 비슷하게 냈으니까 잘 쓸 것이요. 잘 봐.
이거 잠깐 보면 1번 보면은 이 두 점이랑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인데 그 점이 어디 위에 있대? 요런 직선 위에 있대. 직선 위에 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거든. 그러면 우리 좌표 구하라고 하면은 사소하지만 뭘 먼저 해야 될까? 항상 모르니까 모를까? 맞아. 미지수 설정하는 거야. 그래서 몰라 그럼 미지수 잡아요. 응? 미지수 잡아놓고 쌤은 이게 사실은 고등학교 수학이랑 중학교 수학이랑 좀 큰 차이라고 생각하거든. 보통 중학교 수학이거든. 이거 A라고 하는데 A값 구해봐 이런 문제가 많은데 고등학생들은 좀 스스로 이렇게 미지수를 설정해야 될 때가 많다. 그거를 주의를 하고 그러면은 그리고 또 두 번째 일단은 미지수 잡는 거 이 문제에서 포인트 하나.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은 얘들아 이 직선 뭐라고 했어? 위의 점이라고 했다 그지? 위의 점. 자 앞으로 여기 줄 쳐놓을까? 위의 점. 위의 점. 자 어떤 도형 위의 점이래. 그럼 우리 항상 뭐 해야 돼? 맞아. 그래서 우리 이 줄 치내나 밑에다가 항상 이걸 뭐 해준다? 대입해준다 해가지고 이거를 딱 기억을 해둡시다. 그럼 이거는 다 똑같아. 우리 뒤에 직선과도 똑같고 망령식과도 똑같고 포물선도 똑같아. 항상 위의 점이라는 말이 있으면 대입을 해줘. 그래서 일단은 그럼 대입하자. 대입해서 3a 플러스 b는 2라는 식을 하나 얻었어. 대입을 해서 그럼 우리 구하고 싶은 거 a, b 해서 몇 개? 2개. 근데 식이 지금 몇 개? 1개? 그럼 우리 무슨 방정식 풀겠어? 구하고 싶어. 미지수 2개인데 a, b 구하고 싶어. 그러면 연립 방정식이니까 식을 몇 개를 더? 1개 더 구해주면 되겠지. 그거를 이제 요 조건 준 거지. 무슨 거리? 같은 거리에 있다.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요 식을 같은 거리에 있다는 조건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구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어차피 같은 거리니까 선생님이 요 점을 쓰기 좋게 P라고 할게. P. 우리 원하는 요 점을. 그러면은 같은 거리에 있으니까 AP랑 BP랑 같을 거잖아. 같다고 했으니까. 그럼 얘들아 이거 어차피 같은데 뭐 해도 상관없어. 둘 다 제곱을 해도 어차피 똑같겠지. 왜? 루트 씌워야 되니까 귀찮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곱한 거도 똑같겠네. 그래서 우리가 루트를 씌우지 말고 바로 식을 쓰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우리 보통 우리 식이 어때? 문자가 앞에 있는 게 좀 익숙하잖아. 그래서 a 빼기 1 전체 제곱 더하기 b 빼기 2 전체 제곱은 그 다음에 a 빼기 4 전체 제곱 더하기 b 빼기 5 전체 제곱. 자 요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게 언뜻 보면 제곱이니까 몇 차씩 같아 보이지만 2차씩 같아 보이지만 여기도 a제곱 여기도 a제곱이니까 사라질 거고 여기도 b제곱 여기도 b제곱은 없어지겠지. 그지? 그러면은 쌤은 되게 좀 귀찮은 걸 해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우리 어차피 a제곱 없어질 거니까 쓰지 말자. 사소하지만 마이너스 2a 플러스 1 a제곱 없어질 거니까 b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4b 플러스는 이것도 a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그다음 b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10b 플러스 29.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차근차근 정리를 하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2a랑 마이너스 8a니까 이 항에서 6a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b고 이 항하면 이제 5 플러스 10 되면서 6b 되겠네. 자, 그 다음에 1 더하기 4 하면 5고 이거 천천히 해볼까? 5. 그 다음에 우리 16이랑 25랑 더하면 41 이 항은 마이너스 41은 0 하면은 6a 더하기 6b는 마이너스 36은 0 이렇게 식을 얻으시겠네. 그죠? 66, 36 우리 뭐 할까? 6으로 나눠주는 게 좋겠지. 그렇지. a 더하기 b 마이너스 6은 0. 근데 우리가 저기도 상수항이 넘어가 있으니까 얘도 쌤이 이하면 이렇게.
그럼 어때? 우리가 문자 2개인데 식도 몇 개 얻었어? 2개 얻었으니까 연립 방정식 풀어주면 되지. A 플러스 B는 자 해서 2개를 바로 얘는 뭐 해버리면 돼? 빼버리면 되겠네. 그치? 빼가지고 없어지고 마이너스 2A는 600이니까 4 해서 A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A랑 B랑 합해서 6 돼야 되니까 B는 8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좌표니까 답은 마이너스 2, 뭐라고 써도 된다? 8 이렇게. 응.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얘들아 2번 가로 2번 문제 별표 칠까? 우리 또 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쓰는 문제 중에 잘 나온 문제가 이거야. 어떤 삼각형이냐? 어떤 삼각형일까? 그거를 잘 묻는데 근데 요거를 정리를 해주면 결국에 어떤 삼각형이냐는 거는 답이 3개밖에 없어. 3개. 첫 번째, 정삼각형이거나 두 번째, 이등변 삼각형이거나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 답이 딱 이렇게 3개로 정해져 있거든? 응? 그러면은 얘가 왜 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에 문제가 나오냐면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을 때 뭐라고 불러? 정삼각형이라고 부르고 이등변 삼각형은 2개만 같을 때 그치? 2개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은 그냥 하나만 쓰자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런 식으로 피타고라스를 성립하게 되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성립하게 되면 직각삼각형.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우리가 삼각형 변에 뭐를 조사를 해야 길이, 즉 거리를 조사를 해야 어떤 삼각형인지 아니까 여기서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근데 얘는 그냥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일단 줬네. 응?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놓고 문제를 다시 풀어봅시다. 오케이. 자, 요렇게 세 점이 있고 요 세 점을 꼭지점을 한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임의로 이렇게 삼각형 하나 그리자. 이렇게 했을 때 유진이, 예진이 2학기 때 도형 많이 봤을 거 아니야? 그지? 우리 A랑 마주보고 있으면 보통 스몰 A 이렇게 쓰고 그지? B랑 마주보고 있으면 스몰 B C랑 마주보고 있으면 스몰 C 이렇게 쓰는데 그럼 우리 여기서 뭐가 2개가 같을지는 알아 원래? 모르지?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3개를 다 해봐야 된다. 근데 왜 3가지지? 얘들아 우리 이 공수일에서 경우의 수 배우잖아. 기억나? 우리 3개 중에 2개가 갖고 싶거든? 그럴 때 쓰는 게 뭐야? 3개 중에 2개를 뽑았으면 맞아 30. 왜 3가지라고 머릿속에 생각했냐면 32니까 3가지 중에 2가지가 같을 거다. 그래서 뽑으면은 요게 31이랑 똑같아서 3가지. 그치? 그래서 요 3가지 경우를 모두 봐야 된다는 거. 그럼 일단은 우리 요 길이를 모두 조사를 합시다. AB제곱 이것도 루트 귀찮으니까 그럼 바로 그냥 길이의 제곱을 해버릴게. 그다음 BC제곱 그다음 CA제곱 그럼 AB제곱은 0이랑 1은 한 칸 차이 나고 보면 제곱해도 1 그 다음에 2랑 5는 3칸 차이 나니까 제곱하면 9 해서 1 더하기 9하면 이거는 10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C제곱은 요렇게 하면은 3칸 차이니까 제곱하면 1 아이 쏘리 BC인데 AB를 보겠네. 자 요렇게 요것도 그럼 쌤은 C한테 문자가 있잖아. 요거서 요거 빼는 거 좋아하거든. A 빼기 1 전체 제곱 그 다음에 5랑 1은 4칸 차이 나니까 4제곱. 그럼 우리 요거는 전개를 해두는 게 좋아 미리.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6이니까 17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CA 제곱은 A랑 0이니까 A 빼기 0이라서 A 제곱
1이랑 2는 한만 차이 나니까 제곱해도 1 이렇게. 응? 그럼 봐봐. 얘는 10으로 정해졌지만 얘네 두 개는 몰라. 그래서 어떻게 생겨 같을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봐야 돼. 그럼 첫 번째. 그러면 AB랑 BC가 같은 경우가 뭐입니다. AB랑 BC가 같다. 그러면은 10은 17 이렇게 될 거고,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7은 0이 될 텐데, 얘들아, 이렇게 했더니 몇 차 방정식 생겼어, 우리? 2차 방정식? 근데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안 된다, 그지? 그럼 쌤은 머릿속으로 판별식 먼저 써보거든? 판별식을 써보면은 4분의 D를 쓸게, 쌤. 왜? 짝수니까. 2절반은 1이고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해서 7 하면은 마이너스 6이라서 뭐가 돼? 음수네? 판별식이 음수면 무슨 근을 갖는다? 허근을 갖는다. 그럼 얘는 실수가 아니거든? 근데 좌표 평면을 찍을 수 있다는 거는 얘는 실수란 말이야. 우리 좌표 평면에 있는 수는 실제로 있으니까 좌표 평면을 찍을 수 있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답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이제 BC랑 CA랑 같은 거 요렇게 두 개가 같은 거지.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7은 A제곱 플러스 1이랑 같다 해주면은 A제곱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16이 되니까 A는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냐면 8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그럼 여기서는 A 8 하나 써있고. 자, 그러면 쌤이면 시험이었어. 그러면 그냥 넘어갔을 것 같아. 왜냐면 봐봐 얘들아, 문제에서 이것도 뉘앙스가 있거든. 실수 A에 뭐를 구하래? 값을 구하래지. 그럼 얘는 하나밖에 없는 거야. 보통 2개 이상이면 뭐 구하라 하거나 답을 구하라거나 뭐 곱을 구하라고 하거나 하는데, 얘는 그냥 값을 구하라니까 답이 나와서 그냥 쌤이 시험이었으면 땡 했을 건데, 우리는 연습하는 거니까 마저 해보면 이번에 이제 요렇게 두 개 같을 수 있겠네. A, B랑 C랑. 그러면은 10은 A제곱 요게네. 큰일 날 뻔하네. A제곱은 자 9가 될 거고, 그러면은 A는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돼. 3이 되겠네요. 그럼 얘는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요러게네. 요렇게 해서,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애매해서 이러면은 노두라는 말을 해줬을 거야. 그 말이 안 나오면 컴플레인이 들어왔을 거라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토탈 A는 몇 개? 3개. 3개를 구할 수 있는 거. 자, 그러면 쌤이 우리 유제 1-2번 하나만 풀어볼까? 전도 깨고. 얘들아, 그럼 다음 페이지에 기본 문제 1-2. 자,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이 있고 또 직선 y, dx가 있는데, 또 거기 주셔. 직선 y, dx 위를 움직이는 점. 또 위를 움직이는 점이라고 썼고, 근데 이제 문제에서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의 값이 최소일 때 최소 값과 또 점P의 좌표 구하래. 그럼 우리 또 P의 좌표를 어쨌든 구해야 되니까 P를 또 뭐라고 둘까? A, B라고 두는 거죠. 그 다음에 근데 또 위에 있다니까 뭐를 해? 위를 움직이는 점이니까 대입을 해가지고 우리는 B는 몇 A라는 걸 알아야 돼. B는 2A라는 거를 그 다음 또 알아낼 수가 있고, 그럼 이제 어쨌든 이거가 최소화 되는 P의 좌표를 구하라고 하니까 이게 대체 뭔지를 알아야 되지. 그래서 요거를 먼저 계산을 해보면은, 근데 우리 일단은 최소? 최대? 얘기를 우리 언제 배우지? 공수1에서 최대? 최소? 얘기 나오는 게 2차. 맞아, 2차 함수. 그래서 우리 T에 가면은 배웠으니까 우리 명제에서 뭐 배워? 선수평균, 기하평균 기억나?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는 최대 최소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2차식 꼴이거나 아니면은 거의 산술기하고 있을 거야. 산술기를 쓸 건데 근데 우리 아직 요걸 배우기가 전이잖아. 그러면은 거의 90%는 저 최소 얘기가 나오면 몇 차식 꼴이 나올 거다? 2차식 꼴이 나올 거야. 근데 우리가 문자가 2개면은 좀 부담스럽잖아. 근데 우리가 B는 몇 A인 걸 알았으니까 2A라는 걸 알았으니 요거를 우리가 A, 몇 A라고 둬도 상관없다. 2A라고 둬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럼 요렇게 하고 우리 공식을 써보자. 그러면은 A-1 전체 제곱 더하기 2A-1 전체 제곱 PA 제곱을 구했고 제곱이니까 루트도 씌울 필요 없고 더하기 그다음 A-3 전체 제곱 더하기 2A-2 전체 제곱 될 거라는 거지. 그러면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몇 차식이 나오겠어? 2차식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 정리를 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I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그 다음에 플러스 4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4 자,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A제곱 4A제곱 하면 5A제곱 5A제곱이 2개니까 10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A 하면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6 그 다음 여기도 마이너스 6 그 다음 여기도 마이너스 8 그러면은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0 그지? 그래서 쌤은 사실은 시험장 가서는 암산하는 거 안 믿거든. 쌤이 암산하는 거 쌤은 시험장 가서는 막 2 더하기 3이 5다도 한 2 더하기 3 5지 2 더하기 3 5지 한 몇 번을 이렇게 되뇌어 본단 말이야. 그래서 암산하지 말고 이렇게 메모해가면서 그지? 계산 실수 안 나게 여기 1차는 다 계산을 했고 그 다음 1 더하기 2하면 2고 그 다음에 2 더하기 9 더하기 4 해주면 되는데 11 더하기 4니까 이거는 15가 되겠다 그지? 그래서 여기 플러스 15 그럼 실제로 제가 지금 몇 차식이 나왔냐면 2차식이 나왔단 말이야. 응? 2차식이 나왔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차함수 그래프를 생각하면 되거든? 근데 얘는 딱히 범위를 줬어 안 줬어? 범위를 안 줬으니까 사실은 꼭지점에서 무슨 값? 최소값을 가질 건데 그럼 우리 오랜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 요거 표준형 고치는 거 잠깐 복습해보면은 우리 어떻게 했었어? 요 항 2개 2차항 1차항까지만 우리 요 2차항 계속 묶어내죠. 그래서 10으로 묶어내고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2A 그럼 우리가 완전 제곱씩 만들어야 되니까 요거 뭐 반의 제곱 쌤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2반은 1이니까 제곱을 해도 1 원래는 없었으니까 빼기 1 그 다음에 플러스 15 해주면은 이만큼이 완전 제곱씩 될 거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랑 10이랑 만나서 마이너스 10 되고 밖에 플러스 15고 그럼 이거 계산하면은 플러스 5 된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최소값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5라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언제 최소돼 얘들아? 요게 뭐 될 때는 0 될 때 그지? 꼭지점이니까 그래서 A가 1일 때 최소가 되니까 여기 1을 대입을 해주면은 1,2일 때 최소가 될 거고 최소값은 5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지. 네. 그래서 우리 아직까지 산술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압도적으로 뭔가 여기 2차식 꼴이 많을 거다. 최대 최소 얘기가 나오면. 근데 쌤이 그래도 뭐 하나 팁을 주자면은 앞으로 좀 있으면 이제는 우리가 보너스니까 요거를 우리 요렇게 무슨 형으로 고쳤어? 표준형으로 고쳐서 최소값을 찾았잖아. 근데 쌤은 어떻게 많이 찾을 때도 있냐면 일단 얘는 최고창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하겠지. 우리 꼭지점이라는 건 추계 방정식과 포물선의 교점을 꼭지점이라 하거든. 응? 그러면 우리 요 추계 방정식에 대해서 이차함수는 무슨 성을 갖고 있어? 대칭성 맞아. 쌤은 이차함수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대칭성이라고 생각하거든. 응? 그래서 이렇게 쌤이 x축이랑 평행하게 선을 그었을 때 대칭이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 뭐 할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다 그치? 응?
같을 수밖에 없는데 쌤은 그래서 결국에는 요 2차 함수는 우리 대칭축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대칭축일 때 최소고 또 위로 올라가면 대칭축일 때 최대고 이렇기 때문에 자 요거 찾는 게 되게 중요한데 쌤은 요거를 주로 어떻게 찾냐면은 쌤이 요거의 교점의 x좌표를 알파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요거의 x좌표를 베타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 여기가 정확하게 정중앙이네. 알파랑 베타의 정중앙이네. 그래서 요거는 알파랑 베타의 뭐가 될까? 평균이 될 거야. 그래서 요거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대칭축은 결국에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거든. 근데 우리가 뭘 배웠냐면 이렇게 직선이랑 포물선이랑 만나는 교점의 x좌표는 2차 방정식의 해라고 배웠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2차 방정식의 합을 구할 방법을 알고 있지. 요걸 우리 뭐 이용해서 구할 수 있었어? 2차 방정식의 합과 곱을 알아낼 수 있는 거 뭐 있었지? 뭐라고 불렀지? 근과 맞아. 근과 계수의 관계. 그래서 쌤은 요거를 근과 계수의 관계로 구해. 그걸 이용해서 합을 구하고 나누기 뭐를 하면? 2를 하면 대칭축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해볼까? 그럼 여기 다시 돌아가면은 두분의 합 공식 기억나? 마이너스 a분의 b죠. 그러면은 요거 두 개 10분의 마이너스 20 하면 마이너스 2인데 여기 하면은 플러스 된다, 그지? 부호 반대니까. 그럼 두 분의 합이 2야. 근데 우리 나누기 2를 해줘야 되니까 대칭축이 얼마인 걸 알 수 있다? 1이라는 걸 똑같이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몰라. 너네는 표준형 고치는 게 어차피 이제 예진이랑 유진이 중간고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연습이 돼야 되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때? 좀 대칭축을 빨리 찾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뭐 대입하면 돼? 1일 때 대칭축인 거 아니까 1을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10-20 더하기 15니까 실제로 똑같이 계산하면 최소값 5가 똑같이 나온다는 것도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쌤은 요거를 되게 많이 쓰거든. 그래서 예진이, 유진이도 요거를 좀 알아두면 좋겠다. 요걸 정리해두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기본 문제 1-3번. 요거 이제 예진이랑 유진이가 이번 2학기 때 공부하면서 봤을 내용인데, 자, 좌표평면 위에 4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4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이 있는데, 그럼 쌤이 어떤 봐봐. 일단 숫자 막 4 플러스 루트 2에 루트 3에 막 난리가 났다, 그지? 그럼 우리가 요거를 좌표평면에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은 그냥 이럴 때는 그냥 과감하게 그냥 아무 사각형 그려. 이렇게 삐뚤빼뚤한 사각형 하나 그렸어. A, B, C, D. 이렇게 사각형 그냥 하나 그려놓고 그거의 중점을 또 각각 PQRS라고 하는데 중점을 또 표시해. P, 그다음에 Q, 그다음에 R, 그다음에 S. 그래서 그 중점을 또 이어서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 이거 내용 기억나? 우리 이렇게 평범한 그냥 사각형에 중점을 이어서 만든 사각형은 뭐가 됐었지? 맞아, 평행사변형이 됐죠. 왜 평행사변형이 됐냐? 우리 이렇게 대각선을 하나 그어주면은 이거 1대1, 이거 1대1. 그래서 우리 요렇게 삼각형 두 개가 닮음. 그래서 여기가 A면 요 길이는 몇 A? 2A라고 부를 수 있었다, 그지? 그리고 요렇게는 뭐 하는 것까지? 평행하는 것까지 얻어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럼 여기도 보면은 이것도 1대1, 여기도 1대1, 그지? 그래서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도 닮음이 되고, 그럼 여기 1대1이니까 전체는 1대2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2A면 요 길이도 얼마? A라고 할 수 있고 평행할 수 있었다. 기억나? 그래서
예진이랑 유진이가 2학기 때 엄청 중요한 걸 배운 거야. 우리 도형을 지금 좌표로 표현을 하지 새로운 거 배워 안 배워? 도형의 성질 같은 것도 추가가 안 돼. 중학교 때 그거 배운 게 끝이야. 그래서 그 내용을 꼭 잘 정리를 해두고 그러면 한 쌍의 대변이 길이가 같고 평행하니까 무슨 사변이야? 평행 사변형. 이렇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을 이용해서 평행 사변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은 1번 문제에서는 사각형 PQRS의 둘레의 길이로 나오거든. 그럼 여기 방금 한 게 힌트지? 우리 요 대각선 길이에 뭐가 돼? 안식이 된다, 그지? 그러면은 우리가 요 대각선 길이 구하면은 요거 두 개의 합을 구할 수 있겠어. 구할 수 있을 거고. 그럼 또 반대로 대각선도 마찬가지겠지. 요렇게 AC를 구했을 때도 여기를 2B라고 하면은 각각 요게 BB가 될 거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우리가 대각선 길이의 합을 구해주면 평행사변형의 둘레 길이가 되겠다. 그럼 쌤이 우리 대각선 길이를 구해볼게. AC부터 구하면은 루트 자 A랑 C를 보면은 마이너스 1이랑 6이니까 7칸 차이 나서 7되고 그 다음에 3이랑 3이니까 땡큐네. 3이랑 3이니까 얘는 그냥 사실은 어떻게 하면 돼? 바로 길이는 7, 그렇지. 요런 거 관찰을 잘해야 돼. 3, 요런 거 관찰. 그 다음에 우리가 BD는 뭔가 루트가 있어서 부담스러워 보였지만 B도 4 플러스 루트 2, 루트 3이고 D는 1 플러스 루트 2, 4 플러스 루트 3이고 그 뭔가 되게 복잡해 보였는데 똑같이 루트 2니까 어차피 빼면 4가 된다, 그지? 그러면 4랑 1만 보면 되니까 3칸 차이. 근데 이거 쌤이 말한 거네. 루트 3이랑 4 플러스 루트 3도 4칸 차이나. 그럼 이거는 4되고 그러면 3, 4니까는 피타고라스 그치? 5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럼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돼? 요거 두 개를 뭐 해주면 된다? 더해 주면 되니까 정답은 1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우리가 이렇게 각각 구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넓이를 구해야 되거든. 근데 보면은 요것도 뭘 써보자는 건데 우리 아까 요거 하면서 특이한 거 발견했다, 그지? 뭐가 특이하다는 거 발견했어? 요거 두 개 무슨 좌표가 똑같았어? A랑 C Y 좌표 거기 우리 3에 동그라미 쳐놓을까? 우리 요런 거 관찰을 잘해야 되거든. 그러면 쌤이 좀 그림을 보기 좋게 바꾸면은 지금 A랑 C는 실제로 이렇게 X축이랑 나란하게 이렇게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 다음에 나머지가 뭐 그냥 또 이렇게 있을 건데 이런 식으로 지금 있는 건데 이것도 중점을 다시 자, 우리 그러면 요런 뭐를 구하고 싶어 지금? 평행? 사변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우리 AC 길이가 방금 얼마나 구했으니까 7이라는 걸 구했으니까 응? 그런데 이거는 절반이니까 여기 얼마나 갈 수 있어? 2분의 7이라는 걸 구할 수 있다, 그지? 응? 우리 이렇게 나란하니까 어차피 이제 높이도 이쁘게 나온단 말이야. 여기 이렇게 연장해서 여기 수선의 발 딱 떨구면 이게 뭐가 되겠어?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 높이만 딱 구해주면 되네. 응. 자, 그러면은 요 높이는 이제 또 어떻게 구할 거냐? 요것도 이게 아직 중점으로 하는 거랑 배웠고.
자, 우리 이렇게 해놓고요. 그러면은 우리 지금 B랑 D는 길이가 얼마나 거 알았지? 요건 우리가 5라는 걸 알았지? 그지? 5라는 걸 알았고 잠깐만. 요것도 절반이 된다는 걸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잠깐만 이거 쌤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를 해줄게. 다시 보고 쌤이 도형을 다시 보고 얘기해줄게. 이거 일단 넘어가고 자 다음 페이지에 우리 1-4번이 있는데 우리 요 내용이 이제 뭔 내용이냐면 문제에서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AB제곱 더하기 AC제곱이랑 이 삼각형 AM제곱 BM제곱 요거를 2배 한 거랑 똑같대. 그럼 이것도 그림을 일단 그려보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었어.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B랑 C 중점을 M이라고 하고 이렇게 그은 게 AM이죠. 응? 자, 그래서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을 한 게 그 다음에 우리 요런 선을 뭐라고 불러? 맞아, 중선. 중선이랑 그 다음에 요거 2등분 난 거 하나를 제곱해서 더한 거에 2배를 하면 똑같아. 그럼 이거를 지금 성립하면 보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뭐 이런 게 이제 증명하라는 문제가 되는 건데 우리가 근데 이거를 도형으로 설명을 하려면 엄청 힘들어. 우리가 이제 도형의 성질을 갖고 이거를 보여주려면 엄청 힘든데 그래서 우리가 도형의 성질을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좌표를 이제 설정을 한 거야. 여기서 좌표를 설정을 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좌표를 설정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축을 잡아야 돼. X축 혹은 Y축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런데 X축 놔두면 좀 이상한 사람이죠. X축 같은 거 어디 두면 좋아? 요런 변에 이렇게 나란하게 요렇게 두는 게 좋을 거고 응? 그러면 이제 우리 무슨 축도 둬야 돼? Y축도 둬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Y축은 어디 둘까? 여기 요런 데는 아닐 거거든. 그치? 여기는 아닐 거고 여기거나 여기거나 여기서 이렇게 뽑아 올라갈 건데 어디가 좋을 것 같아? B, M, C 중에 사실은 뭐 크게 유불리함은 없는데 뭐가 제일 좋냐면은 M을 원점으로 두는 게 제일 좋아. 왜냐면은 우리 요렇게 길이가 어때? 얘들아 또 같이 그거를 써먹을 수 있어서 그렇거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무슨 축을 설정하냐면 Y축을 설정하고 그럼 이제 우리 요 M이 원점이 되는 거지. 원점이. 자 그러면은 이제 얘는 원점이니까 어차피 0,0일 거고 그럼 A는 얘들 사실은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그럼 A는 그냥 우리가 뭐라고 두냐면 A, B라고 두는 거야. 이건 A, B라고 두고 그럼 이제 A, B 썼으니까 C라는 문자를 쓰고 싶은데 요 길이 같은 걸 쓰고 싶거든? 그래서 요 길이를 C라고 둔 거야. 길이를 C라고 두면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얘들아 뭐가 되겠어? 0에서 오른쪽으로 C만큼 왔으니까 C, 0이 될 것이고 요 점은 무슨 쪽으로 왔어? 왼쪽으로 왔다 그지? 그럼 뭐라고 붙여줘야 돼? 마이너스 그치? C, 0이 돼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C, 0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좌표를 다 설정을 하는 거야. 주요 점들을. 그 다음에 이제 증명은 어떻게 하냐? 별게 아니고 좌변을 만들어.
좌변이 뭐였냐? 제곱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 그러면 좌변의 식을 이제 우리가 잡은 좌표로 설명을 하는 거지. 그러면 또 좌표를 아니까 뭘 구할 수 있다고? 거리. 그치. 거리 공식 쓰는 거. 그러면은 요거랑 요거랑 이제 거리 공식 쓰면 A 플러스 C 전체 제곱 더하기 B 빼기 0이니까 B 제곱 되고, 그 다음에 A랑 C랑 또 점과 점사의 거리 구하면은 A 마이너스 C 전체 제곱 더하기 B 제곱.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정리를 하면 A 제곱 더하기 2AC 더하기 C 제곱 더하기 B 제곱. 그 다음에 A 제곱 마이너스 2AC 더하기 C 제곱 더하기 B 제곱.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렇게는 뿅뿅 날라갈 것이고, A 제곱도 2개, 그 다음 B 제곱도 2개, 그 다음에 C 제곱도 2개, 이렇게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런 다음에 우변의 식을 봐. 그럼 우변은 2 곱하기 AM 제곱 더하기 BM 제곱인데, 이 괄호, 그럼 또 요거랑 M, 즉 0,0이랑 점과 점사의 거리 공식 쓰는 거지. 그러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될 거고, BM은 우리가 애초에 C라고 잡아버렸으니까 제곱을 하면 C제곱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요거를 괄호를 풀어주면은 2A제곱 더하기 2B제곱 더하기 2C제곱이 돼. 그럼 분명히 우리는 좌변, 우변 서로 신경 안 쓰고 계산했는데 두 개 결과가 어때? 똑같네. 그래서 우리가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를 보여준 거지. 그래서 우리가 도형 문제가 조금 까다롭게 느껴진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좌표를 설정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또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거, 요거를 기억을 해두시고요. 내분점 공식은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에 내분점 우리 내용 정리하고 가보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선분 AB가 있었는데, 여기 내가 무슨 내짝이 혹시 한자 좀 하나? 몰라. 내외할 때 그 내거든.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안에 있다는 뜻이잖아. 인이지. 그래서 선분 AB 안에 있는 점이야. 선분 안에 있는 점인데, 요 선분 안에 있는 점 B가 A랑 B를 뭐 하고 있어, 얘들아? 쪼개내요. 분이 나눈다요. 그래서 선분 AB를 나누는 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를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M 대 N으로 나누면 M 대 N으로 나누면 내분점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그럼 우리 목표는 뭐냐? 요 P의 좌표를 찾는 거야. 이제 누구를 갖고? AB를 갖고. 그러면 A니까 이거를 스몰 a라고 하고 실제 좌표를 얘를 스몰 b라고 하면은, 그럼 얘는 아직 모르잖아. 근데 이 점 P를 M이랑 N이랑 A랑 B로 표현을 해보고 싶은 거지. 그래서 크게 어렵지가 않다. 그래서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면, 얘들아, 요거를 그럼 비례식 쓰면 되지. 이게 M 대 N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요 거리는 우리 얘는 모르니까 선생님 좌표 X라고. 그럼 요 그림만 보고 정리를 하자. 그러면 우리 항상 뭐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양수. 그러면 굳이 절대값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X 빼기 A가 될 거고, 요 거리는 B 빼기 X가 되겠죠. 그지? 그러면 B를 세우는 거야. X 마이너스 A 대 B 빼기 X는 M 대 뭐가 된다? N이 된다. 그럼 우리 여기 비례식 주면 뭐 해? 내향의 부분? 외향의 부분가? 맞다 이렇게 해주면은 B-X 곱하기 M은
되게 당황하거든. 근데 우리는 그럼 이럴 때일수록 뭘 하냐면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당황한단 말이야. 여기서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얘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우리가 모르는 거는 누구다? x를 모르는 거거든? 그럼 이거는 쉽게 생각해서 지금 x가 몇 차식이야? 1차식이지? 그럼 이거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다? 맞아, 1차 방정식이야. 우리 그러면 x에 대한 1차 방정식 어떻게 풀어? 좌변은 x 한 거고 우변은 상수한 거고. 그럼 그 짓을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거야. mb-mx는 nx-na. 일단 정리를 이렇게 해주고 x를 모아 쓰는 거야. 그러면은 이쪽이 흘렀으니까 제가 이걸로 이항시킬게. 그러면은 mx 더하기 nx는 자, 요것도 이항을 시킬 거니까 mb 더하기 na 이렇게 될 거고, 이걸 x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x로 묶어내주죠.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뭐 하면 돼? x 앞에 있는 개수로 나눠주면 되니까 x는 m 플러스 n분의 mb 플러스 뭐? na 해서 여기 무슨 정공식? 네, 분점 공식이 돼. 그러면 쌤은 요거를 뭔가 어떻게 기억하라고 하냐면 대입하지 말고 일단 내분점, 그럼 우리 안에 거 있으면 아까 쌤 내외 했잖아. 뭐도 있겠어? 외분점도 있거든? 근데 사실은 지금 예진이, 유진이 교육과정에서는 외분점은 빠졌어. 근데 공식이 되게 똑같이 생겼거든? 외분점 공식은 그냥 여기 뭐 붙여주냐면 마이너스를 넣으면 돼. 그래서 플러스면 내분점, 중간이 마이너스면 외분점 공식이 되는 건데, 그럼 일단은 내분점은 m 대 n이라고 하면 분모는 두 개를 뭐 한다? 더하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A가 있고 B가 있고, 그다음에 처음 익숙해질 때는 이런 식으로 써서 풀라고 하거든. 그래서 두 개를 더해. m 대 n이라고 하면 m 더하기 n분의 한 다음에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주면 돼. 크로스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쓰는 방법을 기억해. 이 공식을 외워서 대입을 한다기보다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가지고 크로스로 곱해서 mb, 그 다음에 크로스로 곱해서 na인데, 내분점은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도 중간이 뭐가 된다? 플러스가 된다. 해서 요게 내분점 공식이지. 이게 내분점 공식. 근데 우리 그러면 저렇게 쪼개는 애 중에 제일 특이한 애가 뭐가 있어? 어떻게 쪼개면 좀 제일 특이할까? 요거랑 요놈이 길이가 뭐하면? 같으면 그거는 조금 특이하겠지. 1대1이 될 거니까. 그래서 우리 요렇게 선분이 있는데 요거를 1대1로 쪼개는 점이 있어. 그럼 얘는 좀 특이해. 그래서 1을 붙이지. 중간에 있으니까 뭐라고? 중점 붙이. 그래서 우리 중점은 이것도 내분점 공식인데 1 대입하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은 중점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A 더하기 B가 중점 공식이 되거든. 근데 쌤은 이거를 어떻게 기억하라고 하냐면, 이거 아까도 봤지. 2분의 A 더하기, 그때는 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평균. 응? 그래서 중점은 결국에는 두 점을 뭐라고 기억하면 된다? 평균. 평균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시간이 뒤에 그림이 조금 애매하게 났으니까 쌤이랑 그러면 우리 좀 내분점을 작동하는, 그러니까 찍어보는 연습을 하자.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될 수도 있거든. 여기 있어. A랑 B가 있어. 내분점은 되게 쉬워. 그래서 우리 1대3으로 내분하는 점 찍으래. 그러면은 우리 얘를 몇 등분 내야 될까? 1대3이면 몇 등분 내면 한 개, 세 개 나눌 수 있어. 그치? 4지. 그래서 우리가 내분점은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면 얘네 뭐를 본다? 공식에도 보고 더하기 했잖아. 그래서 두 개 합하면 얼마야? 4니까 4등분해. 그럼 4등분 어떻게 하면 돼? 반 쪼개고 반반 쪼개면 4등분 된다, 그지? 그래서
한 개 주고 몇 개 주면 돼? 3개 주면은 이게 1대3 내분점 요런 식으로 내분점을 찍는 거야. 내분점이 그래 쉽지, 그지? 그러면은 만약에 한 번 더 연습을 하면은 뭐 2대3으로 내분하래. 그럼 이번에 몇 등분 내면? 5등분, 그렇지? 5등분 해가지고 여기가 2대3 내분점이 되겠지. 내분점은 쉽거든? 근데 생각에 이거를 외분점을 왜 뺐냐고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봐봐. 공식은 어때? 되게 외우고 싶잖아. 사실 내분점 하면 외분점 따라오는 거잖아. 그지? 근데 공식 자체는 어렵지가 않은데 그 언니 오빠들한테 해보니까 외분점 찍으러 하면 좀 어려워하더라고. 그럼 외분점은 무슨 점을 외분점이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번에는 A, B가 있는데 그러면 아까는 선분 안에 있었잖아. 그럼 이제 선분 어디 있겠어? 맞아, 밖에 있겠지. 어떤 선분 밖에 있는 점이 있는데 요렇게 길이가 이제 M 대 N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외분점이라고 부르는데 요거를 작도를 하기를 어려워하더라. 그래서 쌤은 좀 제외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요거는 좀 쌤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얘기해 줄게. 외분점 어떻게 찍는지.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15분 15 두 번째 교실을